자, 일단 이론 1번에서는요. 제가 생, 말을 쓰다가 생각이 꼬였어요. 원래 일부 명제는 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을 증명하거나 틀리면 달래를 들으시오를 참 의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Q&A를 보시면 알겠지만 틀린 부등식이 하나 몇 개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경우에는 달래를 드시면 되고 맞는 경우에는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벡터, 여러분들이 원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알고 계신 거는 벡터에 대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죠. 그거는 맞다고 생각하고 푸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 의도는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수준의 통계 수학을 알고 있다고 가정할 때 그거를 이용해서 여기를 증명을 할 수 있는가가 출제 의도입니다. 그다음에 소소하게 오타내는 게 있습니다. 자, 잠깐만. 표본 공분산 행렬의 특이값과 특이 벡터라고 썼는데, 자, 일단 특이값은 영어로 아이겐밸류가 아니죠. 싱귤러 밸류죠. 그다음에 특이 벡터는 싱귤러 벡터고요. 여기서 사실은 표본 공분산 행렬은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랑 싱귤러 밸류, 싱귤러 벡터가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같은데 정확히 지칭하는 거는, 잠깐만. 아까 약간 그 질문 주신 학생한테 제가 잘못 대답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특이값 특이 벡터라고 읽어도 되는데 고유값 고유 벡터라고 읽으셔도 전혀 무방한 퀘스천입니다. 헷갈리면은 고유값 고유 벡터로 문항을 바꾸시고 푸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 확률 밀도 함수의 등고선도를 그리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x축에는 등고선도라는 거는 함수 값이 같은 점들을 선으로 잇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로축에는 첫 번째 인풋, 세로축에는 두 번째 인풋 벡터들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개념적으로 이제 함수값이 z-밸류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3차원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z-밸류가 같은 것들을 선으로 잇는 것이 등고선도겠죠. 예. 혹시 숙제에 대해서 지금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 자, 짠. 네, 좋습니다. 음, 잠깐만, 그러면은 공유를 중지하고. 그다음에 공유를 중지하고 제 아이패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죠? 다벨량 정규분포의 모 분산과 모 공분산 행렬을 IID 자리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지 공부했어요. 최대 가능도 추정량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최대 가능도 추정량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 컨시스턴시, 어심타티브 노멀리티, 그다음에 이피션시 세 가지 중요한 성질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모공분산 행렬의 MLE는 최대 가능도 추정량은 표본 공분산 행렬에서 분모가 n인 버전. 그다음에 모 평균에서 최대 가능도 추정량은 그냥 표본 평균 벡터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벨량 정규분포의 여러 가지 성질들 좀 공부를 하다가 어디로 넘어가고 있었냐면은 이제 다벨량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저는 뭐라 그러냐면은 딸려오는 성질들을 딸려오는 당연한 이야기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다 표준 정규분포 배우면은 그다음에 카이즈곡 분포를 수립 통계에서 공부를 좀 하셨을 건데, 그래서 카이즈곡 분포의 다별량 버전으로서 위샤르트 분포를 잠깐 정의를 살펴봤었고요. 위샤르트 분포는 정의만 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잠깐만, 제가 또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 일단 행정적인 공지하기 전에 오늘의 컨텐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당연한 어떤 다별량적인 확장들을 또 유도는 하지 않고 이게 어떤 식으로 수식이 좀 다별량 버전으로 확장됐나 살펴볼 겁니다. 얘네들도 결과 위주로 그냥 외우시면 살면서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때 필요할 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의 오늘 목표는 주성분 분석 단원의 모티베이션까지는 가는 거예요. 먼저 체크를 할 게 있는데, 일단 중간고사는 10월 20일 목요일 다들 기억하시죠? 수업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분명 궁금한 게 생길 텐데, 그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받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10월 18일 화요일에는 질문 답변을 하실 학생이 있으면은 이 강의실에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따로 수업은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녹화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면 되겠지? 좋습니다. 자, 다별량 이표본 검정이 6장이고요. 다별량 분산 분석이 7장, 공분사 분석이 8장이거든요. 자, 그 전에 이 강의 노트에서 남은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마할라노비스 제곱거리를 이용해 가지고 다별량 분포의 정규성을 체크하고 이상치를 탐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찾아보십시오. 수업 시간에 뭐 다루진 않겠습니다. 안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그림을 그리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별량 정규분포를 따르기 위한 변환으로 박스카스 트랜스폼도 있는데, 이것도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 3.3절과 3.4절이 나온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3절은 뭡니까? 다별량 정규분포를 진짜로 자료가 따르는지 자신이 없으니까 일단 내가 자료를 받았을 때 다별량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이상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상치를 다 제거를 하는 절차들에 대한 가이드죠. 여러분들이 미지의 데이터를 처음 받으셨을 때 저라면 이상점을 먼저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3 미지의 데이터 받았을 때 아웃라이어를 제거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는 그 아웃라이어 제거하는 기법들은 뭡니까? 변수가 x1부터 x4까지 있다고 하면은 변수별로 박스 플러그죠. 박스 플러그 그리겠죠? 그래서 박스 플러그 그렸을 때 변수별로 x1부터 x4까지 쫙 있을 텐데, 어떤 변수에 대해서 어떤 점이 위에 있네, 얘 의심스럽네 하고서 얘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하고서 x4를 보니까 x4가 기온인데 이게 1000도씨야.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느껴서 이거는 센서가 잘못됐구나 하고 이 레코드를 여러분들은 보통 제거하시겠죠? 그러면 3.3을 보시면서 3.3이 왜 필요하냐면
이 박스 플랫만을 보고서 아웃라이어를 이제 제거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분석 절차로 넘어가시는 것도 분명 괜찮긴 하지만 내가 쪼끔이라도 조금 과학적으로 더 꼼꼼하게 이상치가 없는지를 식별하시고 싶다. 그러면 자, x1과 x2의 산점들을 쫙 그려. x2, x3의 산점들을 그려. x2, x4도 그리고 x3, x4도 그리고 4 컨비네이션 2개의 산점도 같은 거 그릴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번엔 산점도를 그렸더니 대충 이렇게 우리가 다별량 정규분포 PDF에서 봤었던 뭔가 타원형 트렌드가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자료는 완전 땡큐인 겁니다. 엄청 이쁜 자료인 거예요. 보통은 타원형으로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원형으로 생기지 않았건 요 뭔가 메인 바디로 보이는 부분에서 조금 떨어진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저 메인 바디에서 떨어진 것도 왜 저런 값이 나왔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빼시고 싶을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내가 이게 아래서 인터랙티브한 기능을 제공하면 좋지만 내가 컴퓨터한테 이 점만 빼와라고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저 점만 빼와라고 해서 시키면은 컴퓨터가 못 알아듣죠?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난 육안으로 이 점이 궁금한데 이 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여기 이게 정규분포 뮤, 시그마라고 하면은 요 타원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계산하는 게 마할라노비스 거리거든요. 그래서 각 점의 이 자료에서 표본 평균이랑 표본 공분산 행렬 계산하시고 나서 저 중심점과의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계산하시면 저 타원 트렌드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모든 점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숙제에서도 마할라노비스 거리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죠? 그래서 박스 플랫에서는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뭔가 다별량 산점도를 찍었을 때 이 메인 벌크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애를 더 뽑아내고 싶으면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이용하실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내가 지금 미지의 데이터를 받아서 EDA를 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상상을 하고 있어요. EDA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규 분포가 아닌 것 같아. 막 산점도를 그렸는데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이것도 타원형으로 생긴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타원형으로 안 생긴 자료를 좀 어디서 볼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일별량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0쪽에 몰려 있는 자료는 타원형 뭐라 그러냐 종 모양 그림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하기엔 좀 힘들죠. 이럴 경우에 이렇게 정의되는 박스 트랜스폼을 하시면 자 조금은 더 종 모양에 가까운 그 아웃풋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게 되면 한번 써보십시오. 자, 그리고 저는 3.3이랑 3.4는 시험에서 안 낼 거예요. 시험에서 안 냈다고 해서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요. 그 지필고사로 평가하기에 적절한 형태라기보단 여러분들이 삶에서 만났을 때 그때 한번 써보시는 게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전적 다별량 분석에 대한 가정 검토입니다.
음. 자, 지금 오른쪽 그림의 모티베이션은 주어진 자료가 다별량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 같니 같지 않니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그러면 챕터 4는 자, 일별량 정규분포야. 그러면은 주어진 자료가 자, 노말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배운 적 있어요? 자, 정규분포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주어진 일별량 자료가 내가 타겟하고 있는 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는 방법. 가장 간단한 게 QQ 플랫이 있죠. 이게 만약에 내가 원하는 자료가 노멀 제로원에서 나왔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은 요 녀석의 퀀타일과 요 녀석들을 순위로 쫙 나열하고 1등부터 엔딩까지 내리 오름차순으로 쫙 나열하고 그다음에 노멀 제로원에 자 만약에 샘플이 100개 있어. 그러면은 X1은 대충 얘가 노말을 따른다면은 X1부터 XN까지를 오름차순으로 쫙 내렸을 때 첫 번째 순서 통계량은 대충 뭐랑 비슷하게 이렇게 되죠? 노멀 제로원에 0.05 퀀타일인가? 0.005 퀀타일인가? 100번째가 0.995 퀀타일일 것 같고요. 요게 관찰된 자료의 퀀타일이랑 그다음에 내가 타겟하고 있는 분포의 그 퀀타일에 해당하는 값이랑 다 XY 페어로 이어서 XY 플러스로 산점도 찍은 게 QQ 플러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BL량 자료에서는 뭐 따로 검정 통계량을 만들지 않고 QQ 플랫만 그려봐도 타겟 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알 수 있다기보다는 직감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죠. 그다음에 이거를 좀 공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통계가 생각하는 건 다 똑같죠. 이게 H0를 자료가 이 타겟 분포에서 나왔다라고 H0로 설정을 하시면 자, 우변의 노멀 제로원은 여러분들이 커스텀하게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카이스퀘어 원도 괜찮고 아무튼 우리가 CDF를 알고 있는 임의의 분포 함수로 아무거나 지정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정말 많은 테스트들이 있어요. 막 그 가장 유명한 게 콜모그래프 스미르프 테스트인데 들어봤어요? 콜모그래프 스미르프 테스트 들어봤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거죠? 저도 대학교 4학년까지 몰랐습니다. 저도 대학원 와서 알게 된 겁니다. 괜찮아 몰라도. 음. 이거 딴 얘기인데요. 그 제가 대학원 입학할 때 면접 문제로 뭐냐 했냐면은 선형회계 분석, 다중 선형회계 분석에서 베타 핵 유도하는 거였습니다. 이거 대충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이렇게 생긴 녀석. 이거를 유도하는 게 이제 면접 문제였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 삶이 바빠서. 그래서 그 당시에 받아주신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만난 대학원 후배한테 했어요. 모 대학의 교수로 가 있거든요. 나는 면접 때 참 대답 못했는데 운 좋게 대학원에 갔네 이런 얘기하니까 본인은 이걸 대답을 못했대요. 확률 수렴과 분포 수렴의 관계를 두 개 들어본 적 있어요?
확률 수렴, 이거 수리통계학에 나오는 건데 확률 수렴과 분포 수렴의 관계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게 확률 수렴, 어떤 확률 변수의 시퀀스가 어떤 확률 변수로 수렴할 때 원래 확률 변수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스칼라가 어떤 스칼라로 수렴한다, 이게 어떤 정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수렴이라는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가 어디로 확률 수렴하면 어디가 어디로 분포 수렴한다, 이게 사실은 true거든요. 자, 그런데 후배가 대답한 거는 분포 수렴이 확률 수렴으로 그 임플라이 한다고 거꾸로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얘도 붙었어요. 이런 지난 날을 반추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부 그 지식들을 모른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옛날을 생각해 보면 다 그렇죠. 갑자기 딴소리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원래 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건 자꾸 기억 안 나는 걸 자꾸 꺼내서 쓰다가 보면 익숙해지는 게 뭔가 전문가가 된다는 것인 것 같아요. 어디 보자. 그래서 여러분도 데이터 분석을 한 10년 이상 하시고 살다 보면은 다 익숙해지실 개념들입니다. 처음 하니까 익숙치 않은 거예요. 콜모그래프 스미르프 테스트는요, 뭐랑 뭐를 비교하는 거냐면요, 노말 제로원이면 CDF 생긴 거 있죠? 그다음에 꼭 노말 제로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특정 분포를 따른다라고 규모 가설을 세우면 그 해당 타겟 분포의 CDF가 다 있죠. CDF를 쫙 그려요. 타겟 분포의 CDF. 자, 그 다음에 내가 관찰한 자료를 가지고 경험적인 CDF를 그릴 수 있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X축에다가 관찰지 하나 있을 때마다 n분의 1씩 그 웨이트를 대응시키는 겁니다. 내가 3, 4, 5를 관찰했어. 샘플이 3이야. 그럼 3, 4, 5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에서 대응시켜서 이런 식으로 계산함수 형태로 CDF 만드는 게 경험적 CDF입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규모 가설이 맞다면 좌측의 자료를 가지고 경험적인 CDF를 만들었을 때 우변의 CDF랑 대충 비슷하게 생길 게 기대가 되죠. 그래서 얘는 true F고, 그다음에 내가 자료로부터 만든 뭔가 CDF를 이렇게 만들어. 얘를 F 해시라고 할게요. CDF 두 개 사이에 거리가 생기네요. 그렇죠? 자, 거리를 재는 방법은 많은데 뭐 이를테면은 요 적분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함수값들 중에서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딱 하나의 그 최대값을 요 두 함수 사이의 거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어떤 형태가 되었건 적분값이면은 뭐 적분값이 이런 규모 가설 하에서 이런 분포를 따른다. 만약에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거리를 맥스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맥스를 기준으로 또 규모 분포가 또 있습니다. 자, 필요하시게 되면은 콜모그래프 스미르프 테스트를 이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는요, 일별량 자료에서는 내가 주어진 자료가 타겟 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다. 이거를 핵심적인 메시지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다별량 자료에 대해 자연스러운 퀘스천은 뭐냐면, 다별량 자료에 대해서도 주어진 분포를 내 자료가 따르는지 검토할 수 있는 시각적인 방법이 있을까? 그다음에 좀 규모 가설을 포함한 좀 통계적으로 엄밀한 검증 절차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져보실 수 있죠. 자, 필요하시면 4장을 보시면 됩니다.
어디 보자. 다별량 이상체 식별. 아까도 나왔지만 또 한 번 나오고요. 다별량 정규성 검정. 특히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분산과 공분산의 동질성 검증 언제 필요하죠? 뭔가 다별량 버전으로도 t-테스트 같은 거 하려 그러나 분산 분석 같은 거 하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다음에 그럼 만약에 같지 않으면은 또 변환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시면은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다별량 자료의 시각화. 역시 필요하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전시회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갤러리 입장으로서 그림을 쫙 구경해 보십시오. 네, 나중에 원하시는 그림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6, 7, 8. 자, 모집단 평균 벡터에 대한 추론. 자, 위에서 보시면은 지금 컨텐츠가 뭐 있었냐면요. 자, 다별량 이표본 검정법, 다별량 분산 분석법, 이 공분산 분석 6, 7, 8장인데요. 제가 지금 4장, 5장을 아주 가볍게 떼어넘었고요. 그다음에 6, 7, 8장에 대해서는 이 수식을 외워라 하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잠깐만 설문조사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분산 분석을 듣거나 듣고 있다. 들었거나 듣고 있다. 오케이. 네. 1표본, 2표본 검정은 2표본 검정은 언제 씁니까? 딱 표본 2개. 두 집단의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고 싶을 때 사용하죠. 그다음에 분산 분석은 어떨 때 사용을 했었죠? 비교하고 싶은 집단이 3개 이상일 때 수법이었고, 그다음에 분산 분석에서 그룹이 2개일 때의 F 검정은 사실 그냥 2표본 검정에서의 T 검정이랑 똑같았죠. 자, 그런 인사이트들이 똑같이 성립을 하고요. 6, 7, 8장은 모두 잠깐만 끝나고 나서 이야기할게요. 어디 보자. 이 표본 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봤던 거. 자, 1표본의 경우, 자, 일별량의 경우 주어진 모평균이 딱 상수 뮤제로랑 같은지 다른지 검증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규모 분포 하에서 x바 마이너스 그 타겟 모평균, 다음에 분모에는 표본 분산, 그다음에 나누기 루트 n 하면은 대칭 자유도가 n 빼기 1짜리 t 분포 따랐었죠? 그다음에 어디 보자. 그리고 이 표본의 경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건 일별량의 경우 이 표본 검정에서 분산이 같은 경우랑 그다음에 분산이 다른 경우 2개를 여러분들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집단이 같다는 걸 규모가설로 했을 때 T 검정 통계량이 어떻게 나오니까 분모는 x1 바 x2 바 뭐예요? 두 일별량 그 각각의 표본 평균을 빼고 그다음에 어차피 분산이 같다는 가정하에 있으니까 요 녀석
그 두 샘플을 모두 합쳐서 이제 표본 분산을 모집단 분산의 추정치를 풀드 베리언스를 구하고 나서 그 녀석을 분모로 가지고 가죠. 자, 그러면은 규모 가설 하에서 이제 t 오브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를 따르는데요. 요거를 다별량으로 확장시킨 버전이 있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본 검정에서 t 검정 통계량을 다별량으로 확장시킨 요 통계량을 우리는 보통 호텔링스 t제곱 검정 통계량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왜 t제곱이겠습니까? t를 제곱한 것처럼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자, 다별량의 경우에는 이 규모 가설이 이제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냐면은 모평균 스칼라가 아니고 모평균 벡터 두 개가 같은 게 이제 규모 가설이 되고요. 그다음에 모평균 두 개가 만약에 같다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t제곱 검정 통계량이 어떻게 생겼냐. 자, 생김새를 잘 보시죠. 자, 두 표본 평균의 차이가 어떻게 일반화됐느냐. 지금 t제곱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x1바 빼기 x2바의 제곱 나누기 그 풀드 베리언스 곱하기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래서 우리의 그 직관에 의하면 이거 2차식은 다별량 버전으로 어떻게 보통 확장이 되느냐. 제곱 텀이 보통 트랜스포즈로 이렇게 양 끝으로 가고 그다음에 인버스 붙어 있는 인버스 계수 텀이 지금 여기 안에 이 2차 형식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x1 바랑 x2바는 x1 바는 자, 첫 번째 집단의 표본 평균 벡터, 다음에 x2는 두 번째 집단의 표본 평균 벡터가 되겠고요. 다음에 자, 여기서의 SP는 이제 폴드 샘플 커버런스 매트릭스인데요. 폴드 샘플 커버런스 매트릭스가 어떻게 생겼을지를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다시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별량에서 폴드 샘플 베리언스 어떻게 계산해요? 별로 복잡하지 않죠. 그냥 두 집단이 마치 한 집단인 양, 그 한 집단인 양 그 분산을 합치면 되죠. 자, 그래서 그 녀석을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S1 하기 그리고 S1은 첫 번째 집단의 표본 분산, 다음에 S2는 두 번째 집단의 표본 분산. 그 녀석을 자 N2 빼기 1 이렇게 하면은 그 분모를 날릴 수 있고,
다시 분모를 n1 더하기 n2 빼기 2 하면은 이제 그 두 집단의 표본 크기까지 고려한 풀드 샘플 베리언스가 됐었죠. 여기가 S1, S2는 첫 번째, 두 번째 집단의 표본 분산. 자, 마찬가지로 다별량에서는 풀드 샘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겠고요. 그 녀석이 지금 여기 좌측 SP고요. SP 정의는 똑같습니다. 자, N1 더하기 N2 빼기 2분의 N1 빼기 1 S1 더하기 N2 빼기 1 S2고요. 여기서 S1, S2는 첫 번째, 두 번째 집단의 표본 공분산 행렬. 표본 겉으로 보이는 식 정의는 똑같고 S1, S2를 계산하는 방법만 분산해서 표본 공분산 행렬로, 그러니까 표본 분산해서 표본 공분산 행렬로 일반화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규모 가설 하에서 조금 더 복잡한 F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이 F 분포 상수는 필요하게 되면 찾아보시고요.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여기서 낸다면 단답형으로 호텔링 T-스퀘어 검정 통계량을 쓰시고 하고 낼 겁니다. 요거를 뭐라고 요거를 낼 거고 X1과 X2가 그다음에 SP의 정의가 뭐냐 하고 물어볼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을 느낄 만한 그 오탈자라기보다는 일관되지 않은 노테이션이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 위에 1별량 T 검정 통계량 SP는 여기가 의도가 표본 표준 편차거든요. 풀드 샘플 스탠다드 디비전을 의도했는데 강의 노트에서 여기 밑에는 이 밑에 SP는 뭐냐면은 그 풀드 표본 공분산 행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보시면서 어라? T제곱하면 여기 SP 제곱인데 여기는 SP 제곱을 안 했네? 뭐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냥 요 위랑 아래랑 노테이션이 통일되지가 않은 겁니다. 여기 위에는 모티베이션으로만 활용하시고 밑에는 지금 제 설명을 따라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P가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보통의 SP는 그 의도가 풀드 샘플 베리언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SP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요 P는 변수겠습니다. 요 F 분포에 있는 P는.
그다음에 제가 규모 분포까지는 만약에 시험에 난다면 물어보진 않으려고 하는데 잠깐 여러분들의 직관을 조금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1표본에서 t 검정 통계량 t 제곱하면은 뭐 따라요? t 분포는 f 1, n 더하기 n2 빼기 2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 녀석이랑 요 녀석 비교해 보시면은 어떤 지금 위가 아래의 특수 케이스죠. P가 1인 경우에 대한. 보여요? 아래에서 P는 1 대입하시면 이제 위가 나오죠? 그다음에 넘어가도 될까요? 자, 자, 꼭 이 표본 검정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나오죠. 두 집단의 공분산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자, 풀드 샘플 베이런스 매트릭스를 풀드 샘플 코레스 매트릭스 쓰는 게 아니고 1표본에서도 여기 분산 파트가 n1분의 s1 더하기면 n2분의 s2 이런 식으로 대입이 됐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표본 검정에서 두 공분산 행렬이 같다고 믿기 힘들 경우에는 이 호텔링 스티스퀘어 스타티스틱스도 중간에 요 분모 파트를 n1분의 s1 더하기 n2분의 s2로 바꾸면 됩니다. 물론 s1은 첫 번째 집단의 표본 공분산 행렬, s2는 두 번째 집단의 표본 공분산 행렬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대표본 검정이라는 거는 자료가 다별량 정규분포에서 생성되었다고 해도 요 귀모가설 하에서 어떤 이그젝트한 디스트리뷰션이 있지 않고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제 카이스퀘어를 따른다는 뜻이에요. 저는 요 두 결과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의 어떤 확장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음. 자, 그다음에 6장은 여기까지 말하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 갔어?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판서한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7장, 8장 다별량 분산 분석과 그다음에 공분산 분석. 여기는 판서도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갈 겁니다. 시험에 안 낼 거거든요. 어디 보자. 일단 이름은 기억하세요. 다별량 분산 분석은 아노바 앞에 멀티브레트 붙여서 보통 마노바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어디 보자. 필요하시면은 보십시오. 분산 분석이라는 게 만약에 두 집단이 같을 경우에 총 효과를 각 집단의 그 분산으로 분해해 가지고 그 각 집단의 그 분산 비율이 얼마만큼 설명력이 높은가를 위주로 좀 검정을 수행을 하죠. 그다음에
어디 보자. 공분산 분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널리시스 뭐 코베이런스라고 해서 앙코바라고 부르는데요. 음. 어, 여기도 필요하게 되면은 보십시오. 자, 또 마노바랑 음, 자, 앙코바 모두 보자. 음, 음. 제가 빨리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보자. 뭔가 두 집단이 있을 때 두 집단을 세 집단, 두 집단을 비교하는 컨셉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그런 자료가 어디서 올까요? 실험하실 때 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제약회사를 간다. 여러분들이 생체를 가지고 실험하는 한 회사에 간다. 아니면은 암 환자와 뭐라 그러냐, 특정 약을 먹은 환자의 암세포와 특정 약을 먹지 않은 환자들의 암세포에서 뽑아낸 어떤 정보를 비교하는 회사에 간다. 그러면은 여기 분산 분석과 공분산 분석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실험들에서 나온 자료의 형태들이 보통 어떻겠어요? 자, 그룹 1, 그룹 2 이렇게 있고 i는 1부터 뭐 i는 50까지 있겠고 i는 51부터 i는 뭐 90 이런 식으로 한 리크루트된 샘플들이 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 x1부터 뭐 이렇게 xp까지 p개의 변수들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모평균 벡터가 이제 mu1 트랜스포즈라고, 그다음에 모평균 벡터가 이렇게 mu2 트랜스포즈라고 하면은 이제 h0라는 게 mu1이 mu2이다 이런 거를 하시게 될 텐데요. 사람들은 보통 이 장면에서 뭐부터 하냐면요. H0는 자, J1부터 P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별량 분산 분석에다 이표본 검정을 몰라도 컬럼으로 다 뽑아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별량 t 테스트를 먼저 해보실 수 있죠. 자, 잠깐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혹시 전달이 됐어요? 다별량 이표본 검정이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별량 자료를 관찰했을 때 미인 벡터가 똑같은지 이미 검증해 볼 수 있어요. 뭐로? 그냥 한 변수 한 변수에 대해서 일별량 t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다음에 그룹이 여러 개면 뭐 하면 돼? 그냥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1원 배치, 2번 배치 분산 분석 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를 하시면 듣는 사람도 듣기 편해요. 보통 실험을 하신 분들은 기본 통계 수업에서 1원 배치, 2원 배치, 뭐 이표본과 대응 검정 이런 것들 일별량 버전으로 좀 배우고 오시거든요. 자, 그래서 다별량 그 이표본 아니면 분산 분석을 하실 때는 사실 이 뭐라 그러냐, 그 조금 사고를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 더 쉽게 이표본 검증이나 분산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가 장점과 단점이 있냐면은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통계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호텔링 T-스퀘어나 아니면 마노바처럼 한꺼번에 묶어서 검정하는 거를 글로벌 가설 검정, 그러니까 글로벌 널 테스트 이렇게 부르거든요. 글로벌 테스트. 그다음에 아래처럼 다별량 자료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실 때 각 변수별로 뜯어서 결정을 내리시는 거 보통 로컬 테스트라고 불러요. 물론 글로벌 테스트와 로컬 테스트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로컬 테스트의 장점은 뭐겠어요? 일단 쉽다. 쉽죠? 근데 로컬 테스트의 가장 큰 주의점은 뭐냐면 쉬움, 단점. 뭐가 안 되냐면요. 유의 수준 통제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갑자기 웬 유의 수준 이야기일까요? 자, 변수가 1000개 있다고 해봐요. 변수가 그다음에 모든 베리어블들이 다 독립하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은 로컬 테스트로 하시면은 로컬 테스트 1000번 하시면은 이제 1000개 평균 비교하실 수 있죠. 근데 진짜로 이게 미원제나 미투제 진짜로 같다고 가정을 하고 노말까지 따라한다고 가정도 해봐요. 자, 그러면 유의 수준이 5%면 H0를 리젝하는 로컬 테스트가 몇 개나 나오겠어요? 50개 나오겠죠. 유의 수준 5%라는 거는 H0가 5% 정도는 리젝 못한다는 걸 가정하려고 테스트 스태티스틱스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0개 테스트하면은 마치 1000번의 인디펜던트한 성공률이 0.05인 트라이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번 정도는 H0를 리젝을 하게 됩니다. 언제요? 심지어 이렇게 그 H0가 true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보통 실험하실 때 P는 1000 정도가 아니라 P가 막 100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두 자료가 동일하다고 해도 H0 리젝하는 거 몇 개나 나오겠어요? 5000개는 뜹니다. 그러면은 5000개 들고 가가지고 하수님, 연구원님 5000개의 유의한 시그널을 찾았습니다 하고 갖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이고 통계도 모르냐 이렇게 혼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H0가 기본적으로 널이 맞는다고 해도 로컬 테스트에서 5000개는 리젝한다는 거를 감안하고서 진짜로 조금 의미 있는 시그널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통계학자들이 많이 개발해 놨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재밌으시다. 난 지역에서 좀 궁금하고 좀 그다음에 변수가 많은 자료에서 이렇게 유의 수준 통제를 좀 잘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멀티플 테스팅 커렉션을 구글링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어로는 다중 비교 교정입니다. 다중 비교 보정. 그다음에 이게 박호영 교수님의 본전공이에요. 이거는 아마 실험 설계에서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시험이 안 낼 건데 그냥 이게 대학 교수한테 수업 듣는다는 건 이런 아기자기한 사이드 스토리를 좀 듣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글로벌 테스트는 장점이 뭐냐면요.
장점. 자, 보통의 경우에는요, 변수 개수가 많으면은 정말 유의한 그 변수 하나를 찾기조차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네. 이거 뭐라 그러냐? 나 쓰고 얘기할게요. 더, 그러니까 노이즈가 많은 경우, 더 민감한 결과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냥 직관적으로만 들으세요. 로컬 테스트에서 로컬 테스트 10만 번 해가지고 전부 다 리젝트 없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테스트를 하시면은 그 시그널들을 싹 모아서 보는 거기 때문에 쭉 내가 유의하다는 게 절실한 시점에서 한 줄기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요. 자, 최대 단점입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로컬 테스트를 선호한 하나 이유긴 한데 P가 크면 N에 비해 P가 크면 즉 샘플 사이즈에 비해 변수 개수가 많으면은 이론이 안 맞아요. 검정 통계량으로 귀무 분포 있잖아요. 귀무 분포가 실제 자료의 그 근사를 못해요. 자, 귀무 분포가 잘 안 맞아요. 귀무 분포가 잘 안 맞다는 거는 그 검정 통계량에 따르는 실제 분포가 있을 텐데 그 실제 분포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우리가 그 중심극한 정리 같은 걸 이용해서 유도한 분포랑 안 맞아요. 여기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샘플 50개, 변수 1000개 있다고 생각하면요. 변수 개수보다 샘플 사이즈가 훨씬 적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전개하는 이론은 전부 P가 픽스되고 스몰인 가정 한 채 M만 무한대로 보내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론이라는 거는 현실을 모형화하기 위한 것인데 N이 50이고 P가 1000인 거는 P가 픽스드 스몰 되어 있고 N이 무한대로 된다는 가정과 상당히 유리되어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그 교정된 이론을 쓰는 게 그나마 대안입니다. NP가 모두 무한대로 가는 걸 가정을 하는 중심극한 정리 같은 것들이 또 있거든요. 저도 여기 살짝 발 한번 담근 적 있습니다. 2017년쯤에 NP가 모두 클 때 뭔가 1표본에 대해서 분산이 모분산 행렬이 특정 분산을 따르는지를 검증하는 요 고차원 절차를 이용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요 P가 작아도 잘 안 맞습니다. 지금 N이 50이잖아요. P가 10만 돼도 잘 안 맞아요. 그 귀무 분포가. 한 P는 한 이 정도 돼야 여러분들의 그 이론을 믿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글로벌 테스트를 할 때 대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그 점근 이론을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론 쓰려면 NP가 모두 무한대로 가는 이론을 써야 되고 아니면 어차피 그 점정 통계량의 그 규모 분포 계산하는 게 사실 민이랑 분산 추정하려는 건데 부트스트랩이나 퍼뮤테이션 테스트 같은 그 분포의 실제 분포에 둔감한 절차들을 쓰시면 됩니다. 잘 안 맞으면 대안으로 라지 NP 테스트를 쓰거나 아니면은 퍼뮤테이션 테스트. 순열 검정이라고 한국어로는 번역이 됩니다. 순열 검정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순열 검정이라는 거는 두 집단이 동일하다고 하면은 두 집단에 풀 했을 때 순위의 분포가 좀 비슷해야 된다라는 직관에서 출발한
검정 절차인데 이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센트럴 리밋 디어렘이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n이 작아도 쓰실 수 있는 검정입니다.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귀무 분포를 모르신다고 해도 쓸 수 있는 검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별량 통계 분석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너 다별량 통계 분석 들었어. 그럼 이거 할 수 있겠냐고 얘기하는 거 뭐냐? 세 개입니다. 첫 번째, 주성분 분석. 두 번째, 인자 분석. 세 번째, 클러스터링. 왜냐하면 보통의 세 개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이 표본 검정은 실험 자료를 기반으로 실험 자료를 주로 타겟팅하는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주성분 분석, 인자 분석, 클러스터링은 주로 비실험 자료에서 일단 EDA격으로 인사이트부터 뽑아내고 싶거나 아니면은 차원 축소를 하고 싶을 때 아니면 비실험 자료를 좀 설명하고 싶다. 설명이 인사이트죠, 뭐. 실험하지 않은 자료에서 일단 나한테 떡 던져졌어. 그 던져진 자료를 가지고 네가 좀 통계 좀 공부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뭐 좀 만져가지고 인사이트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바로 많이 쓰는 방법들이 주성분 인자 클러스터링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간 10분 남았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기는 뭐하고 그래도 제가 스킵하는 단원들이 뭐 때문에 스킵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좀 썼습니다. 호텔링 스퀘어 그 정의만 한번 열심히 보세요. 한 문제는 한 소문제로 한 3점에서 4점 정도는 이렇게 되겠지 뭐. 예. 그다음에 주성분 분석입니다.